민정의 새로운 출발. 한편 민정은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역 복지관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도우는 일이었다. 일을 시작하면서 민정은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깨달았다. 시댁에서의 5년간은 오로지 며느리 역할에만 매몰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도움을 받은 할머니의 인사에 민정은 뿌듯함을 느꼈다. 이런 감정은 시댁에서 좋은 며느리 역할을 할 때는 느껴보지 못한 것이었다. 직장 동료들도 민정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그들은 민정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현재의 모습으로만 평가했다. 그것만으로도 민정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밤이 되면 외로움이 몰려왔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실패작은 아니었다. 도연과 함께한 좋은 추억들도 분명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복잡한 심정이었다. 언니, 정말 이혼할 거야? 친구의 물음에 민정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민정의 대답은 여전히 확정적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정은 우연히 임신한 동료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부러움, 그리움, 그리고 약간의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정 씨도 곧 좋은 인연 만날 거예요. 동료의 위로에 민정은 쓴 웃음을 지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해도 과연 자신의 과거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반전. 민정이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도연이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떠났다는 것이었다. 미국에 있는 사촌형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그냥 떠났대요. 아무 말도 없이. 정순이 민정의 친정을 찾아와서 전한 소식이었다. 민정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도연의 연락이나 만남 요청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탈함도 느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아무런 마무리도 없이 끝나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었다. 편지를 남겼어요. 정순이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민정 씨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민정은 며칠 동안 그 편지를 열어보지 못했다. 무슨 내용일지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아마 늦은 사과와 후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결국 편지를 열어본 민정은 예상과는 다른 내용에 놀랐다. 민정아, 나는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 3년 동안 진실을 숨긴 것도, 어머니 앞에서 너를 지키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이제 너는 자유롭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나는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보려 한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다면 그때는 너에게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 싶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혼 동의서가 들어있었다. 이미 도연이 서명한 상태였다. 민정은 오랫동안 그 편지를 들여다봤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만남과 진정한 사랑, 이혼이 성립된 지 1년이 지났을 때 민정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복지관에서 함께 일하게 된 준호였다. 그는 민정보다 2살 어렸지만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준호는 민정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었다. 동료들을 통해 대략적인 상황을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민정을 과거가 아닌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봤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느냐죠. 준호의 말에 민정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받으면서 민정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이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 둘이 행복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꼭 낳아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정은 진정한 파트너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는 아이를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민정 자체를 사랑한다고 했다.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후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이번에는 민정의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준호를 만나보고 나서 이런 사람이라면 안심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결혼과 진정한 가족. 민정과 준호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한 친구들만 초대해서 진행했다. 민정은 이번에야 진짜 결혼을 하는 기분이었다. 신혼생활은 평화로웠다. 준호는 민정의 의견을 존중했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했다. 무엇보다 민정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대했다. 아내이기 전에 민정이라는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다. 결혼 1년 후 두 사람은 입양을 진행했다. 5살 된 지민이었다.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지내던 아이였다. 엄마, 아빠, 지민이가 처음으로 그들을 부르던 순간을 민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뱃속에서 낳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다. 준호도 지민이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지민이는 우리가 선택한 아이이고 우리도 지민이가 선택한 부모예요. 지민이가 가족이 된 후 민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과거와의 마주침. 민정이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던 중 우연히 시어머니 정순을 만난 것이다. 정순은 민정과 지민이를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민정의 달라진 모습과 그리고 아이의 존재에 놀란 것이다. 민정아.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정은 예의를 잃지 않고 인사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지민이라고 해요. 민정이 지민이를 소개하자 정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재혼을? 네. 1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지민이도 우리를 잘 따라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행복감이 묻어나왔다.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지민이를 바라봤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도연이 소식 들었냐? 아니요. 연락하지 않아요. 민정의 대답은 담담했다. 미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너한테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 정순의 말에 민정은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민정은 간단히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에서였다. 진정한 행복의 의미.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준호에게 정순과의 만남을 이야기했다. 준호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힘들었겠네요 라고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과거예요. 민정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민이를 재우면서 민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5년 동안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였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 나 내일 친구들한테 우리 가족 자랑할 거야. 지민이의 말에 민정은 웃음이 나왔다. 무슨 자랑? 우리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은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도전과 성장. 지민이가 가족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민정과 준호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렸다. 복지관 일을 그만두고 작은 공부방을 차린 것이다.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공간이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민정의 제안에 준호도 적극 동의했다. 공부방은 금세 아이들로 가득 찼다. 학원비를 낼 수 없는 아이들,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민정과 준호는 그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돌봤다. 선생님, 저도 지민이 형처럼 새 부모님 만날 수 있어요? 한 아이의 질문에 민정은 가슴이 뭉클했다. 물론이지. 언젠가 너를 진짜 사랑해줄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정의 대답에 아이는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3년이 더 지났다. 민정은 이제 40세가 되었지만 20대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했다. 첫 번째 결혼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진정한 화해와 성숙. 어느 날 민정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도연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민정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준호의 조언에 따라 만나보기로 했다. 과거와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는 것도 필요해요. 5년 만에 만난 도연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더 성숙해 보였고 눈빛도 예전과 달랐다. 미국에서의 생활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았다. 민정아, 정말 미안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도연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정의 대답도 진심이었다. 더 이상 도연에 대한 원망은 없었다. 너 행복해 보인다. 정말 다행이야. 도연의 말에 민정은 미소를 지었다. 도연 씨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출발을 해요. 그날의 만남으로 민정은 완전히 과거와 작별할 수 있었다. 더 이상 첫 번째 결혼의 상처나 원망에 묶여있지 않게 되었다. 완전한 가족의 탄생. 민정이 42세가 되던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자연 임신이 된 것이다. 의사도 신기해할 정도로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민정과 준호는 감격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된 것은 지민이의 반응이었다. 혹시 새 아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낄까봐 걱정이었다. 지민아, 엄마 배에 아기가 생겼어. 내 동생이 될 거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민정에게 지민이는 예상외의 반응을 보였다. 정말요? 와, 나도 형이 되는 거예요? 지민이는 오히려 기뻐했다. 동생한테 많은 거 가르쳐 줄 수 있겠다. 10개월 후 건강한 딸 서연이가 태어났다. 지민이는 동생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돌봤다. 혈연 관계가 없음에도 진짜 오빠처럼 행동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엄마 아빠는 지민이를 선택했고 서연이는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준호의 말에 온 가족이 웃었다. 시간의 치유와 지혜. 민정이 4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다.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자신과 같은 상처를 받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책에는 첫 번째 결혼의 실패담, 시댁에서의 고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무엇보다
여성의 가치는 출산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엄마, 책 나오면 학교에서 자랑해도 돼요? 지민이의 질문에 민정은 웃었다. 이제 13살이 된 지민이는 민정을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로 여겼다. 물론이지. 엄마도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로부터 감사 인사가 쏟아졌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와 같은 메시지들이었다. 민정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주제는 여성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예상치 못한 재회와 용서. 민정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 정순으로부터였다. 민정아, 책을 읽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정순의 목소리는 많이 늙어 있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정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말하고 싶다.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못 알아봤다. 미안하다.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다.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을 테니까. 이제 서로 용서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겨둬요. 그 통화 후 민정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마지막 남은 응어리까지 풀린 기분이었다. 새로운 꿈과 비전. 민정이 47세가 되던 해,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혼모와 이혼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것이었다.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공간이었다. 세상에는 우리 같은 경험을 한 여성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민정의 제안에 준호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쉼터는 새날이라고 이름 지었다. 말 그대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라는 의미였다. 많은 여성들이 찾아왔고 민정은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주었다. 언니, 저도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 미혼모의 질문에 민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완성된 가족의 행복. 민정이 5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느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가 있었기에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지민이는 이제 18세가 되어 대학에 입학했다. 서연이도 8세가 되어 똑똑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두 아이 모두 민정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로 여겼다. 엄마, 나 커서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할래요. 서연이의 말에 민정은 뿌듯함을 느꼈다. 그래, 서연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자. 준호와의 결혼 생활도 여전히 행복했다. 15년이 지났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다. 여보,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야. 사회적 인정과 영향력. 민정의 활동은 사회적으로도 큰 인정을 받았다. 올해의 사회공헌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 교수직을 제안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었다. 수많은 여성들이 새날 쉼터를 거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몇 년 전 쉼터를 거쳐간 한 여성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건 당신 자신의 용기와 노력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해 준 것뿐이에요. 민정의 대답은 여전히 겸손했다. 진정한 성공의 정의. 어느 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는 질문을 받았다. 민정은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남편이 힘들어할 때 옆에서 지켜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때입니다. 성공의 기준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특히 출산이나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시간의 지혜와 성찰. 민정이 55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볼 기회를 가졌다. 첫 번째 결혼에서의 실패가 있었기에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모든 경험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와의 대화에서 민정이 말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낸 당신이 대단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더욱 훌륭하고요. 민정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연자가 되었고, 그녀의 책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읽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가족이었다. 새로운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 지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무렵, 민정은 그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주었다. 지민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아들은 아니었지만 지금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이야.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야. 엄마,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지민이의 대답에 민정은 뿌듯함을 느꼈다. 서연이도 이제 13살이 되어 민정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서연아.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야. 완전한 치유와 새로운 출발. 민정이 57세가 되던 해,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도연에게서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미국에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아내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입양으로 아이도 하나 있다고 했다. 다행이네요. 도연 씨도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민정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더 이상 과거에 대한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순 어머니도 작년에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민정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민정은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있었다. 인생의 완성. 민정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었다고 느꼈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시작과 진정한 행복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지민이는 이제 변호사가 되어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서연이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어머니의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의 인생은 정말 드라마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우리 가족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서연이의 말에 민정은 깊이 공감했다. 맞아, 서연아. 인생에 우연은 없는 것 같아. 모든 일에는 이유와 의미가 있어. 영원한 사랑의 의미. 준호와 결혼한 지 25년이 되던 해, 두 사람은 은혼식을 올렸다. 첫 번째 결혼식과는 달리 이번에는 두 아이들이 주례를 맡았다. 엄마, 아빠, 25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지민이와 서연이가 함께 준비한 축사였다. 민정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한 행복이었다. 여보, 당신과 함께한 2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정이 준호에게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후배들에게 전하는 지혜. 민정은 이제 많은 후배들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었다. 결혼, 출산,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 그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되었다. 선생님, 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한 젊은 여성의 상담을 받을 때였다. 아이는 인생의 축복이지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의 가치는 출산 능력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가족의 기대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행복이에요.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행복을 우선시할 거예요. 이런 상담을 통해 민정은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깨닫게 되었다. 3편의 계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